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1단원 경제지표 중에 제일 마지막 단원인 비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을 때 이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 수학의 고급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 또는 경영이나 경제에서 수학이 어떤 것을 쓰이나 라는 연관성이 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뭐 이 얘기가 나오면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알리고 또 저거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많이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길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트는 조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그냥 이런 거구나. 실제로 수학 쓰이는 용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강의라서 이번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생각 열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겠죠. 차노는 32개의 다이아몬드로 샹들리에 3개를 만들 수 있다. 샹들리에 6개와 9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를 완성해봐라 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함수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32개 있을 때 샹들리에 개수를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샹들리에 개수가 6개가 늘려면, 그러니까 하나의 샹들리에당 다이아몬드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 갈 때 다이아몬드 개수는 몇 개일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비례 법칙이 쓰이는 거예요. 샹들리에가 3개일 때 32개이면 6개로 몇 배로 늘어났냐면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의 개수도 늘어야겠죠. 64개. 요걸 찾아내실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몇 배로 늘어났냐면 3배로 늘어났습니다. 3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의 개수도 3배니까 96개구나 라고 찾아내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샹들리에 개수와 다이아몬드 개수는 비례한다. 샹들리에 개수가 많아지면 다이아몬드 개수도 많아진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면, 수학적 정의는 어떤 값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는 것을 정비례다 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 값이요. 연필 한 자루 값이 200원이에요. 연필 한 자루 값이 200원이면 당연히 2개 사면 400원, 3개 사면 600원, 4개 사면 800원.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 이런데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사면 좀 깎아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번외인 거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곱하기로 늘어나죠. 정비례의 개념은 여기서 2배, 3배, 4배로 늘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값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나죠. 그죠? 그거를 정비례라고 하고요. 정비례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직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요 직선, 얘가 증가하면 나오는 값도 증가하는 요 그래프를 정비례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고, 여담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그래프는 뭐하고 뭐에 따라 달라지죠? 기울기와 y 절편에 따라 달라졌었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서 요 값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죠? 기울기가, 요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a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값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y 절편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함수의 개념인 거고, 이 단원에서는 그냥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건 요 개념으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연필수가 2배, 3배 늘면 나오는 연필값도 2배, 3배 는다. 얘가 직선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만들어지는 게 정비례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비례는 뭘까요? 반비례는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값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날 때 나오는 값은 이제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늘어나는 관계. 줄어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여기 자체에서 이미 줄어들고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배로 늘어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오해하지 마. 2분의 1배로 늘어나면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2분의 1 자체가
늘어나지만 값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 자체는 이거예요. 어떤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나오는 값도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늘어나는 관계를 반비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동차로 12km 떨어진 목적지를 갈 거예요.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겠네요. 여기에 현재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가 12km로 얘가 누구냐면 거리가 고정이에요. 거리가 고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값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그 자동차가 1분 동안 1km 간대. 자, 생각해보자. 1분 동안 1km 가면 몇 분 만에 도착할까요? 얘는 이제 거리가 총 12km야.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자동차가 1분의 1km, 그럼 당연히 2분의 2km, 3분의 3km 가니까 몇 분 걸리지? 12분 걸릴 거야. 만약에 자동차 속도가 1분의 1km 가는 속도로 가면 12분이 걸릴 거야. 그럼 이제 자동차가 속도가 좀 빨라져요. 속도가 1분의 2km 간다고 생각합시다. 자동차가 1분의 2km 가면 1분의 2km, 2분의 4km, 3분의 6km 이렇게 가니까 12km 가는데 몇 분 걸릴까요? 6분 걸리겠죠. 2, 6, 12니까 여기가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차가 더 빨리 갈 거야. 만약에 시속 3km, 시속은 아니에요. 1분에 3km 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1분에 3km 가면 2분의 6km, 3분의 9km, 4분의 12km. 얘가 4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분에 4km 가면 어떻게 될까? 3분이면 도착하겠네요 라고 하는 거. 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2배, 3배, 4배 늘어날수록 나오는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이렇게 줄어드는 값. 얘는 어떤 식이 만족하냐면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거리 12km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과 y값을 곱한 값이 1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2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는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반비례 그래프는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뭐냐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오는 값은 줄어드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예요 라고 해서 유리함수 또는 분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k값에 따라서 아마 고등학생들은 배웠을 거야.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 라고 해서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쨌든 반비례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크게 거기까지는 의미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용어로 x의 값이 커지면 나오는 값은 점점 그 배만큼 줄어드는 걸 반비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나 경제에서 정비례와 반비례가 쓰이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어떤 뉴스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유가와 환율이 이렇게 써있네요. 유가는 뭐죠? 기름값과 그 다음에 환율은 뭐죠? 화폐를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돈에서 달러로 바꿀 때 환율에 따라서 그 바꾸는 금액이 달라지죠. 이 값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잘 들었으면 경제 성장률 기억나시나요? 경제 성장률을 뭐를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지? G 두 가지가 있었는데 GNP 아니면 GDP. 예전에는 GN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 국민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뭐로 했었죠? GD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배웠던 거. 영향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유가의 상승과 환율 하락 등으로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10% 정도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2% 정도 높아집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국제 유가와 경제 성장률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낮아졌는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니까 반비례 관계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유가가 낮아지면 우리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기름값이 더 싸지니까 더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비례의 대표적인 예고요.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경제 성장률과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국내 소비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사 안에서 환율과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유가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가 비례와 반비례 사이의 관계가 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해석하면 여기 파트는 끝났어요.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인데 아까 제가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량이 증가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두 가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은 비율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량이 증가한대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대신에 원화 가치는 하락한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네?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환율과 수출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죠? 환율과 원화 가치는 반비례 관계.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적어봤어요. 자, 대충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랑 바꾸면 한 1,200원, 1,400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등락폭이 크면 그 나라는 경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유지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100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올랐어. 그래서 1달러가 1,2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작아지니까. 그죠? 그런데 1달러인 볼펜을 1,000원에 사다가 환율 상승으로 1,200원을 내야 사는 거니까 지폐 자체의 가치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대신에 뭐는 증가하냐면 수출량은 증가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원래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니터가 1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100만 원짜리였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모니터를 살 때 1달러에 1,100원이면 살 수 있는 모니터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1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거야. 외국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니터 값이 할인하네 라는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출량은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수출에 정비례하고 원화 가치에 반비례한다. 개념 이해하시면 비례 관계에 대한 값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아까 다 찾았죠. 그죠? 32개, 3개. 그러면 6개. 2배로 늘어났죠. 그죠? 이건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당연히 비례여야 돼. 그지? 다이아몬드 개수로 샹들리에를 만드니까. 그래서 2배로 늘어나니까 64개, 3배로 늘어나니까 96개. 이렇게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A와 B가 다이아몬드 15개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질 거예요.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 A와 B는 몇 개씩 갖는가 라고 하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대 3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그중 A는 얼마를 갖는 거예요? 2를 갖는 거고요. B는 얼마를 갖는 거야? 3을 갖는 거야. 따라서 A는 비율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을 갖는 거야?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5분의 얼마를 해당해야 돼? 2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전체의 5분의 3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몇 개였어? 15개. 그러니까 15개의 5분의 2 하니까요. 얘는 6개. A는 6개를 가져야 되고요. B는 전체의 5분의 3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15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9개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X개를 M 대 N으로 나눠 가져라고 하면 A와 B를 M 대 N으로 나눠 가지면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M 대 N으로 나눴으면 M 플러스 N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중에
m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x개를 곱하면 a 값이 되는 거고요. b 값은 m 더하기 n분의 n에다가 곱하기 x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2대 3이니까 그 중에 5분의 2, 5분의 3. 이 개념 이해하시면 비례 배분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6개, b는 9개입니다. 예제 7번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a와 b가 조개 35개를 3대 4로 나눠 갖는다 라고 하면 a는 3대 4니까 3과 4를 더한 전체 7 중에 a는 얼마를 갖는 거야? 3개를 갖는 거야. 그죠? 전체가 몇 개였어? 35개 중에 7분의 3을 갖는 거야. 다시 써드릴게. 7분의 3 곱하기 35. 그러면 5, 7에 35, 5, 3, 15개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b는 3과 4를 더한 거 중에 4의 비율을 가져야겠죠? 그 중에 35를 곱하면 5, 4, 20개.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당연히 검산하면 더하면 몇 개 나와야 돼? 전체 35개 나와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부담 없이 그냥 딱 비례와 반비례가 뭐구나만 아시면 되고요. 요건 설명 안 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데 뭐냐면 경제나 경영에서 아까 뉴스에 나왔죠. 그죠? 뭐냐면 환율과 뭐 경제 성장률은 비례, 반비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영에서의 비례와 수학적 비례의 개념은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면 수학적 비례는 이게 딱 직선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돼. 뭐냐면 어떤 x값이 2배로 늘어나면 y값도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야 돼. 그런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과 환율이 2배 뜬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뭐 2배 이렇게 딱 정확하게 2배로 안 가거든.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에서의 비례와 반비례는 수학에서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 그냥 비례라고 하는 건 얘가 증가할 때 나오는 값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구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반비례는 증가하면 비슷한 개념으로 내려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